이번 주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죠. 한 주 동안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선수들 상당히 좀 바빴는데요. 보는 관중들도 좀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였죠. 오늘은 조금은 또 웃음이 감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 분석해보면서 다음 주 경기 일정들 그리고 준비 함께 해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영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당히 좀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네. 예, 이 올해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장이 좀 어수선해가지고. 네. 예, 뭐 첫 주 동안 한 주 동안에 액땜을 다 하는 건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올해 수익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었는데 그동안 경기 분위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장 시작 전에 그동안 이제 고생들 많았다 이제 뭐 오늘 이제 거의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감 때는 아직 일단 조금 더 살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분위기가 어쨌거나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선전하는 업종군들이 분명히 당연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방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누군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여지까지 한 번도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빠질 때도 덜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죠? 그쵸. 저도 좀 그렇게 제약주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되게 올해 새해가 뭐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 종군당은 뭐 5일 만에 따블이 났지 뭐 아주 솔직히 그만 좀 좋으시죠? 1년치 주식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종군당 매매하시는 분은 올해 그냥 나머지 한 놓으셔도 200 거래는 쉬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큰 시세를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제약주가 뭐 아까 지금 잠깐 보고 왔는데 거래 대금 비중이 서비스업에 있는 홀딩스랑 합치니까 한 3%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오늘 제약주 그냥 매매하신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이 이쪽으로 계속 쏠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셀트리온 빼면 좀 조금 약했는데요. 나머지 제약이나 바이오도 크게 뭐 오르지 못했는데 펩트론이나 뭐 셀트리온 빼면요. 근데 계속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된다 하는 쪽들은 계속 올릴 것 같고 네. 뭐 그러면서 간간히 또 뭐 공시 나오고 하면 실적 시즌에도 약간 뭐 흔들림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오면 잠깐 뭐 노이즈 끼고 나도 네, 계속 네. 될 것 같아요. 예. 네. 분위기가, 예.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라인업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한미약품, 2번 S-오일이고요. 3번 타자가 빅텍이었습니다. 4번 종근당과 5번 세종텔레콤, 6번 타자 녹십자입니다. 7번 민엔지, 8번 타자가 삼성전자였고요. 마지막 9번은 다소 좀 부진했던 현대증권 이렇게 9명의 선수로 꾸려봤습니다. 오늘 좀 선수들 특징 어떻게 보이세요, 조영구 전문가님? 네, 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네요. 민엔지 같은 보안업체들 가끔 여기 방송 프로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빅텍은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어쨌거나 좀 선전하는 그런 이제 테마주 정도. 세종텔레콤은 이제 단기 이슈가 어쨌거나 발표가 돼가지고 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단기간 이슈가 부각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아닌 것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는 역시 제약바이오 쪽과 보안 쪽 첨단 기술 업체들 이런 쪽이 좀 선전하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증권이 이제 9번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증권주들, 증권업체들 M&A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주들이 또 뭐 조금 이따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때문에 지금 대규모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몇 개 증권사는 조금 이게 비중이 높은 증권사 중심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안한 이슈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증권주가 저 9번 타자에 오늘 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게 현대증권 차트였습니다. 오늘도 신저가 나오고요. 여기에다 현대증권 개별 악재가 좀 나왔었죠. 2대 주주 자베스 전량 블록딜 소식 나오면서 오늘 장이 좀 크게 부진했고요. 한 7% 급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허 위원님은 선수들 좀 어때 보이세요? 뭐 오늘 제약주 많이 들어와 있네요. 뭐 역시 종근당 4번 타자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하면 어머니하고 같이 서울 올라오면 네. 그 서울역 앞에 종근당 건물 갈색
갈색인가요, 적색인가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나요? 지금도? 아세요? 서울역 근처를 안 가봐서 아무튼 거기 그 무슨 중앙일보 근처에 종군당 사옥 야 저런 회사도 있구나 그때 어릴 때 그랬었는데 뭐 왜요? 그때 75년 당시는 그게 되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인데 75년 된 기업이래요. 이게 SBS인가 MBC 그 왜 뉴스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거 뭐라 그러나요? 15 같은 거. 네, 그거 전에 네. 광고도 넣었어요. 종군당이 어젠가 그제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 이게 시장에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뭐 100%니까요. 5일 동안 뭐 종군당 4번 타자 홈런만 그냥 5방 친 것 같아요. 5거리를 연속으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은 좀 쉬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고요. 그리고 녹십자라든지 뭐 좋습니다. 그리고 SO이라고 SK 이노베이션 연결해서 뭐 유가 관련된 이슈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적은 냈는데 오히려 이제 현대차랑 같이 커버성 물량이 약간 바닥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하나투자증권이잖아요. 거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 ELS 팔아먹은 게 중국 쪽이 팔았던 것인데 판단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은 한 2년 남은 것 같은데요. H지수 11,000선이니까 뭐 지금 8, 9천이니까 한번 버텨보는 것도 생각도 해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현재로 확정 손실 나면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고객사라든지 증권사 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종텔레콤은 좀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5번 타자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해외 파생 쪽 증권사 손실 크다는 쪽 얘기해 주신 게 한화투자증권이죠? 하나투자증권. 하나가 좀 그걸 많이 팔았었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지금 라인업에 있는 선수 중에서 녹십자는 어제 정종현 운영에게 클린업 트리오였는데 또 급등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한 선수씩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선수 볼까요? 네, 오늘 한미약품 일단 먼저 보려고 하고요. 1번 타자였네요. 예, 아까 이제 뭐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는 좀 덜 오르긴 했어요. 오늘 당일날 폭을 봤을 때는. 네. 예, 워낙에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이 한미약품을 평가하는 역시 애널리스트들의 이 분석 자체가 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술 수출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 수출료가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디 연방거래위에서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승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그 기술 수출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보니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 대상에도 이제 한미약품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한미약품이 사실상 여기 컨퍼런스 참석하고 나서 대거 이제 제약사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수출이 좀 됐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역시 작년에도 기술 수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1월 달에서 내지는 좀 길면은 1분기 안에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권이 더욱더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기술 수출료가 유입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좀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반기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상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 1월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한미약품은 상대적으로는 올해 들어서는 좀 덜 오르잖아요. 이게 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시장에 의구심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많이 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따 종근당도 이제 뭐 관심 선수에서 이제 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요즘에 시장 분위기는 이제 제2의 한미약품이 종근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뭐 조금 이따 할 얘기입니다만 이 종근당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로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시장을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미약품을 지금 쳐다보니까 한미약품이 일단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부담이 되고 요거와 유사한 걸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딱히 없다 보니까 종근당의 작년에 있었던 그 이슈를 그대로 또 가지고 나와서 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할 업종이 이쪽밖에 지금 없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또 종목대 선수들 좀 더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좀 잠깐 볼게요. 예, 5번입니다. 5번. 세종텔레콤이요? 요즘에 이 선수도 저희 얼마 전에 알뜰폰 얘기했었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네. 이번 주 중반 정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네요. 뭐 우체국 폰, 뭐 알뜰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뭐 AWS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서울 리전 지금 뭐 운영 시작한다 이제 어제 7일 날 뭐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AWS 글로벌 인프라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지금 전 세계 12개의 지리적 리전 내에 32개 가용 영역이 있대요. 서울 리전이 뭔가요? 리전이 그 영어로 그냥 지역이에요, 지역. 아. REGIO에. 네네네. 예, 그거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네네네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 틀렸으면. 하여튼 뭐 그건 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그래서 그 전 세계 12개의 그 기반을 해서 32개의 가용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추가로 8개 이상 더 늘리고, 리전도 4개 추가할 예정인데, 거기에 하나가 이제 서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아마 13개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뭐 구글은 예전부터 이제 인터넷 됐었으니까 들어왔는데 클라우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한국에.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봤더니 뭐 기사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네. 이제 세종텔레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재료 때문에 오늘 좀 세게 한 20%까지 장중에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얼마 물량 받아와서 어떻게 해서 실제로 매출이 얼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그냥 재료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요거 AWS 들어오고 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AWS가 프리티어 서비스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프리가 이제 무료인데 요게 이제 뭐 한 1년 동안은 뭐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반인도 누구든 조금씩 써볼 수 있게 맛배기로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입해보는 정도에서 체험해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세종텔레콤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 파트너들한테도 좀 어떤 의미 있는 실적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좀 세게 좀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IWS는 아마존이 국내에서 펼치겠다. AWS, 예. AWS요. 예. 라고 한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고 이 가운데서 리전이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REGION 그 리전이 맞긴 맞는데 지금 좀 찾아보니까요. 이 부분이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뜻하는 AWS만의 용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세종텔레콤이 함께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거죠. 데이터 센터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망 자체를 서비스. 예, 그렇죠. 연결해서 약간 서비스 하게 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분이 주가 모멘텀이 좀 될까요? 제가 이거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없던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니까 네. 예. 지금 사실 어제 그 페북이랍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뭐 삼성도 하고 뭐 그러니까 웬만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다 이미 이 아마존의 고객이더라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스타트업, 모바일 쪽 스타트업이 주력이었었는데 그쪽이 네. 영업망을 다 이제 글로벌한 업체들한테까지 확장시키고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세종은 지금 뭐 약간 테마성으로 올랐던 부분도 높고 네네네. PBR로 보면 접근은 좀 어렵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발성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선수 관련해서 사실 기사는 많이 보거든요. 제사 이동통신, 네, 뭐 네, 알뜰폰에다가 오늘 얘기된 아마존과 관련된 서비스. 그런데 정작 어떤 회사인지는 사실 딱 설명을 하고 하면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좀 아세요? 저도 지금 이거 AWS에 대해서 지금 막 처음 이거를 이제 용어를 접수를 했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마다 투자 성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단기 테마성 내지는 재료로서 이렇게 단기 급등락이 심한 그런 제가 투자 성향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정체가 도대체 뭔지는 저도 잘 알쏭달쏭하고요. 네. 저도 이제 아까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이라는 거는 숫자가 찍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이게 펀더멘털하고 밸류에이션 분석이 좀 가능해야지만 이거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마땅히 지금 뭐 흑자형 기업도 아니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뭔가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선취를 분명히 누군가는 선취를 했을 거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위에 꼬리를 길게 달고 떨어졌다는 거는 알고서 접근했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게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앞으로 그러면 접근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AWS라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알뜰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종텔레콤에 어떠한 이제 영업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고 밸류에이션 판단해 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예의주시해 보시고요. 저희도 뉴스 나오는 대로 또 활약을 펼치면은 이 시간에 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한 선수 좀 더 보죠. 전문가님 어떤 선수? 아까 전에 종근당 얘기 좀 해주셨죠? 네, 종근당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동일한 이슈인데 이게 누가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돈으로 이제 막 그냥 질러버리면 어쨌거나 올라갈 수는 있는 거니까요. 이게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한 20-30여 명 정도가 이제 공장에 다 탐방을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갔거든요. 종근당 공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종근당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한미약품처럼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몇 개 이제 투자 자문에서 이걸 강력하게 세일즈라고 좀 밀어붙인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정말 제2의 한미약품이고 한미약품의 작년 상반기 모습을 보는 듯하다 해가지고 네. 약간 조금 투기성으로 달려드는 그런 자금들과 왜냐면 작년에 한미약품이 지금 종근당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종근당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참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약간 좀 굉장히 낙관론적인 그런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위치는 사실상 지금 당장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반대긴 한데 왜냐면은 이 모든 주식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지나치게 낙관을 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네.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장 분위기처럼 마치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끝나는 것 마냥 네. 아침에 이제 작별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면은 네. 오히려 이제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오기도 하는 게 주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종근당에 이제 사업 보고서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네. 파이프라인이 다 정리가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따라잡을 만한 지금 현재 가격대는 솔직히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요. 3분기 보고서에는 한 16개더라고요. 이번에 그 CKD 11101 그거 지금 이제 나갔으니까 그거 빼면 이제 15개가 남는 건데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연구원들이나 뭐 야겁신문이라는 그 전문 네, 있어요. 매체가 있나 봐요. 그 제약 관련은. 거기서는 23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는 약간 좀 래핑, 포장용 기사 같기도 하고 옛날 자푸겐까지 막 그 사람 임상하다 2명 죽었는데 그것도 되게 막 부풀려가지고 써놨더라고요. 기사를. 이거 올라가고 난 다다음 날인가? 어쨌든 근데 걔네는 23개라고 했고 분기보고서에 15개로 나왔는데 파이프라인이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임상 단계가 뭐 일상인 것도 있고 이제 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약간씩 있고 그래서 그래서 좀 잘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목표가가 지금 제일 센 게 우연찮게 그 삼성증권의 김승우 연구원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항상 여러 번 얘기해 언급했었던 주시죠. 17만 원짜리가 제일 센 거예요. 그리고 NH 이승호가 14만 원이었나? 엊그저께 13만 원인가 그랬지. 그분이 좀 최근에 적중이 높았었는데 오늘 뭐 오버슈팅 세게 나와버렸죠. 18만 원, 19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승호 연구원이 이제 제 판단으로는 약간 이쪽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릴레이팅을 해서 더 썬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 평균 단가는 10만 8천 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기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지 예. 오늘 외국기관 쌍끌이 매도고요. 또 상한가 기록하고 막 이럴 때 좀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물량 출해 나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해됐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종근당 설명해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작년에 한 차례 나왔던 이슈를 지금 재탕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종근당 이슈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세요? 작년에도 똑같이 애널리스트 이렇게 탐방 우르르 몰려가고 목표 주가 막 상향 조정하고 그때 또 난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미약품이 더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묻혔군요. 한미약품이 이제 가고 약간 이제 종근당을 살짝 묻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어쨌거나 한미약품이 됐잖아요. 되고 나서 뭐 비슷한 기업을 찾다 보니까 뭐 종근당 내지는 뭐 펩트론 같은 기업들 파이프라인이 좀 많은 그런 기업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네네. 종근당이 이번에 좀 타겟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녹십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종근당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은 녹십자가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일단 뭐 분위기 그러니까 알려진 이슈만으로 보면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대웅제약 같은 기업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이제 신라젠이라는 장외 상장 기업이 있는데
이제 토종 간암 치료제 이제 그 임상 3상 글로벌 이제 첫 투약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면은 3월 달에 결과를 볼 수 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물론 이제 이 임상이라는 게 이제 3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될 확률도 되게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감히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그간에 이제 신라젠이 걸어왔던 그런 이제 임상의 결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임상 3상 진행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한국에서 판권을 지금 녹십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녹십자가 그 관련된 이슈가 플러스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지 않았겠는가. 녹십자가 신라젠을 데려올 수도 있나요? 그런 루머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데려오지는 너무 못하고요. 큰가요? 그렇죠. 데려오지는 못하고 지금 신라젠이 제가 알기로는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요. 뭐 나중에 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걸 발행을 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올라간 건 판권에 관련된 이슈가 좀 플러스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허 의원님도 제약바이오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 저는 긍정하기도 했다가 아니 네네. 되겠다. 저 방송 내용 보시면 다 알 건데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건 같아요. 연초에 되게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어젠가 제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젠가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리면 이게 약간 덜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짜가지고 올리는 거는 또 예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외 사항도 있고요. 또 그런 네. 루머가 퍼지면 엄청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 흐름들은 어제도 제가 그 종군당 끝전까지 해가지고 11135 주문을 제가 받다고 그랬잖아요. 11135는 거의 한 14억짜리 주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뭐 갖고 있었으면 며칠 만에 뭐 한 6, 7억을 벌 정도로 아주 큰 돈을 버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 큰 규모의 자금들이 이게 원금만 쏜 건지 아니면 빚을 내서 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딱딱 긁어가지고 주문 쏘는 거 보니까 그런 쪽들이 강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좀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4분기 실적이 오픈이 됐는데 사실 시장에선 그다지 뭐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반응도 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삼성전자는 일단 6.1조 네, 6조 1천억 원 그렇죠. 나왔어요. 예, 6조 1천억 원 정도 나왔죠. 원래 가이던스가 6조 4천억, 네, 3, 4천 중반대. 그 정도 이렇게 네, 했던 네.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던 것 사실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 장전의 실적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다가 별거 없네 하고 그냥 이걸 덮어버렸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더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삼성전자는 좀 가려졌던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뭘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아무래도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 네. 측에서는 그런 이제 앞으로 뭘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할 것인지를 조금 이제 잘 제시를 해주는 게 투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아직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VP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수 얘기 주셨어요? 네, 오늘은 일단 오늘의 성적만을 근거로 해서 일단 종근당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4번 타자였습니다. 종근당.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요. 4.39% 상승, 15만 4,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기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올해 장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는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2011년부터 제가 토마토 TV에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장을 부정적으로 본 건 올해가 처음이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장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주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장이 못 올라도 오를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연초부터 되게 어수선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가라든가 구리 가격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유가가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고 이제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바닥은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이게 쉽게 올라갈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이 원유를 생산하는 어딘가에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항복을 하면은 기득권을 뺏기게 돼버립니다. 주도권을 뺏겨버려야 해.
그렇기 때문에 참 아무도 항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저유가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원유 생산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도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정유 화학 같은 기업들 이제 유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 위기로도 좀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유가가 이제 이렇게 약세에다가 뭐 중국 리스크 계속 부각되고 미국도 지금 뭐 수선하고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는 산업이 분명히 좀 뜰 수 있을 거라 보는 거고 그게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도 우호적인 거고요. 우리가 먹는 것들 그리고 입는 것들 신발 신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유가가 하락하면 어쨌거나 그쪽은 다 호재가 되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내수 소비 쪽이라든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 민엔지 같은 기업들 들어가 있는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이제 IT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수를 조금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경기 안 좋으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돈줄을 져야 되지만 가정들에서는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는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활약을 해줄 만한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다음 주 클린업 트리오 세 선수 AP 시스템, 민엔지, 산성 LNS까지 세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다 들어보실 만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P 시스템은 이제 아몰레드 내년에 이제 아몰레드 쪽에 이제 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비아트론 그리고 이제 동아 엘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고 지수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쪽 산업이 분명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민엔지 같은 그런 보안 기업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굳이 이제 은행 지점을 가지 않아도 이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증 시스템 기업이라든가 인증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최근에 이제 민엔지 같은 기업이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주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 플로어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성 LNS인데 그건 이제 메르스 때문에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이 마스크팩 시장은 아직 2~3% 정도밖에 개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점유율은 사실상 다른 경쟁 기업에 분명히 지금 처지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차라리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산성 LNS가 이제 M&A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 번씩 부각이 좀 될 만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점유율과 지금 떨어져 있는 약간 이 사업을 좀 다시 부활을 시키려면은 인수합병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각이 되든 누군가를 인수를 하든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활로를 좀 모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노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들 꾸려봤습니다. 먼저 OLED 관련주 AP 시스템 있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정보보안 쪽입니다. 민엔지 여기에다가 화장품 관련주 산성 LNS로 꾸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경기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다소 먹구름 낀 상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활약 펼치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 라인업 잘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